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500억 원대 땅을 처분하려 했다가 거두어 들였다고 하잖아요. 이 액수가 좀 너무 커서 좀 얼떨떨한데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에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사기관에서 500억 상당 남욱 변호사의 재산을 동결해 둔 것을 이걸 풀어서 소비하고 은닉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고 이걸 시도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재투자를 했습니다. 2021년에 300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이 강남 땅이 지금 시세가 올라서 500억 상당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은 영원히 선고가 됐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항소하지 않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1심 보다 불리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선고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로서는 더 이상 추징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고 이걸 기화로 추진 보전을 해둔 것, 그러니까 자금을 동결해준 조치를 해제를 하기를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민사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소비하기 쉽고 은닉하기 쉬운 금전,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 재산을 환가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많은 게 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들 대장동 일당들에게 추징금으로 선고된 최대 428억 원,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은 추징금을 선고할 길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천억이 지금 동결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추징금을 더 많이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묶어둘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묶어둔 조치, 그러니까 동결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사이에 이런 재산들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럼 추징 보전을 해제하는 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이걸 미리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사적으로 추징 명령이 선고가 되기 전에 묶어두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둘 만한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네. 법원이 직권으로 이걸 풀어주거나 아니면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을 해서 이거를 동결 조치를 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가 열리게 되고 이 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결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필요성이 더 이상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공탁금이 걸렸다든가 피해복이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추징 보전 조치, 그러니까 동결 조치는 해제될 수 있는 겁니다. 남 변호사 측은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이 말은 압박용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국가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치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범죄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것의 입증부터가 어려울 것이어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명약 관화한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2천만 원이 묶여있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428억보다 더 많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1,600억 상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징역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낮추고 일부 추징금을 높이는 거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묶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네. 과연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걸 동결 조치를 계속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2천억을 묶어둬야 되는데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어느 정도로 징역형을 낮춰주면 어느 정도로 추징금을 올려줄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추징은 보전 조치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성남시가 현재 추징 보전된 대장동 관계자들의 2,070억 원에 대해 별도 가압류를 추진 중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저는 이 역시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네. 유사하게 민사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동결 조치해두는 게 바로 가압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민사상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얼마만큼 이거를 묶어두는 것이 필요할지 굉장히 엄격하게 심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판사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 항소도 포기한 상황에서 강제 수사가 가능한 형사 절차에서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걸 민사 절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증거를 다 찾아서 손해를 다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까지만 꼼꼼하게 보고 인정을 할 것이고 제 예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추징금 430억 원까지가 한도가 될 것이고 보다 넓게 본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1심 판결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이 본 이익이라고 판단된 1,100억 원 부분 여기까지만 가압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례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부장이었는데요. 기획부장인데 이게 검사장급 직급이었는데 검찰에서 첩보를 받으면서 이 내사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청탁 시도를 해서 이게 발각이 돼서 사실상 평검사급으로 강등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다투었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고 이런 인사 조치가 실질적인 이유, 정당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권 전 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판례가 지금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적용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은 법률상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것들로 정해져 있는데 설령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좌천성 인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징계의 효과를 내는 보직 변경이라고 이 조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것은 로비 의혹을 했다든가 어떤 비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망에서 내부적으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공무수행상의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공무 외의 어떤 일종의 집단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논의가 엇갈릴 거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어떤 우려와 그리고 네. 찬성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물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항소 포기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항명이라든가 어떤 징계성 인사 조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의 목소리를 가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받았었지만 이런 어떤 전보 조치를 받았었지만 이 부분 소송까지 갔는데 검찰 내부망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어떤 인사 발령, 좌천성 인사 조치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 듭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